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3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근데 와. 혼자밖에 없네. 아이도 오늘 왜 이렇게 적적해? 아, 김성훈 과장이 탐방 갔어요. 훈이 과장이. 네, 탐방 갔어요.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근데 우리 우리 자랑스러운 훈이 과장. 네. 요즘 연달아 히트 치고 있는 훈이 연달아 과장. 히트 치는데, 이제 그동안에 그 앞전에서 네. 그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네. 뭐냐면, 뭐 이래서도 못 사고 저래서도 못 사고 뭐 이런 분들은 네. 여기는 주식을 고르신 분들을 못 사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그래도 과장님 믿습니다 따라하시는 분들은 다 회복하고 그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못 사신 분들은 또 이게 올라가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도 뭐 스트레스 받아도 어떡하겠습니까? 네. 탐방은 또 가야 되니까. 주식이 네. 어려워요. 네네.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두 분이 요즘 나름 계속 히트를 쳐갖고 있어갖고 예. 그래서 갑자기 또 딱한 종목 지난번에 혹시 게시판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요즘 게시판 많이들 안 쓰시는데 예. 지난주인가 올린 날인가 첫날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예. 뜬금없어. 뭐라고? 김성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뭐 최고의 거야? 뭐 하여튼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제목- 만회했구만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거기서. 엘리베이터 만회했고 지난번에 PN인가? PN이 한 날 있잖아. 예. 근데 그분은 아마 지금까지 오르는 거 못 보셨겠지. 그쵸. 그다음에 술값 벌었다는 분 있잖아. 술값. 그날은 정말 3주 전이니까 첫날이었으니까. 술값이 아니라 잘못하면 전기세 살 뻔했겠네. 정사 살 뻔했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네. 하여튼 지난주에 그걸 했네. 이 친구가 PN이 탐방 보고를 했잖아. 탐방 보고. 네, 그래서 20분 동안 했는데 사실 저는 가보려다 아직도 못 가봤어요. 어디를요? 피니? 아니 거기 전기차 그 차저에 뒤에 조그맣게 써붙여 있다길래 네. 그래서 한번 진짜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어디 거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거기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날 이제 장 마감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입니까? 이거 2040포인트 가까이 와 있네요. 코스피가 2039포인트 맞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700포인트 근접하면서요. 네. 오늘 코스피도 0.4%, 코스닥이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여튼 외국인이 다시 열심히 좀 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오늘 간단히 한번 해보죠. 둘밖에 없으니. 네. 일단은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못 간다, 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못 간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왔다. 못 간다라기보다는 다 왔다. 여기서 먹을 거 없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야금야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목이 되게 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시장인데 네. 종목이 되게 세서 종목들이 이제 빨리 올라오는 시장들 이런 시장이 지금 펼쳐져서 오히려 뭐 시장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요. 별로 이게 매수 그때 올라가는 주식이 없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티가 안 나고. 네. 근데 이제 뭐 외국인들 그 펀드 플로우 쪽에서 이제 개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 연말까지는 뭐 안 사더라도 네. 시장이 나쁘진 않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가 오늘 3천 계약이 넘었나요? 네. 장중에 아까 2,800계약 추가하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33,000계약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되게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단기적으로 냈던 외국인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물은 못 사더라도 일단 윗방향에다 지르고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고요. 또 하나는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인지 아니면 기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외국인인지 기관인지는 모르는데 비차익으로 지금 벌써 이게 1조 몇천억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을 노리는 투자. 네네. 그러니까 배당금이 큰 주식들.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 환율은 강세로 가고 있고 원화는 네. 강세고. 네. 그러면은 수출주에 대한 쪽은 일단은 뭐 환율 때문에 실적 잘 나올 것 때문에 올라왔던 애들은 이제 재미없을 것 같고. 꼬랑지에 내려야죠. 네, 근데 진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실적이 잘 나오는데 단순하게 환율 효과가 아니라 그 내용이 네. 정말 이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 뭐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안 빠지고 오히려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전기차 쪽에서 매출이 늘었어요, LG화학은. 다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거를 아직까지 낮은 단가에서 계속 공급을 해나가니까. 네. 근데 어쨌든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늘어났다라는데 시장에서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내용이 어떤가, 어느 부분에서 늘었느냐, 어느 매출이 늘었고 어디서 영업이익 기여도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CGV가 네. IR을 했어요. IR을. 네. IR을 했는데 CJCGV가 IR을 했는데 CJCGV IR을 보게 되면 IR하고 나서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쪽에서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3분기 때 과도하게 출점해갖고 실적이 똔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CJCGV가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다시 들어가는. 근데 오히려 뭐 조정 들어오면 그건 기회니까. 네네. 그러니까 CJCGV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NM도 별로 재미없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쪽도 중요한데 실적에 대한 내용이 뭐냐. 요거에 좀 더 대형주들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쪽에 대한 지연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성장형 섹터 종목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네. 바텍의 신고가, 네. 디오의 신고가,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뭡니까? 바텍의 신고가, 디오의 신고가. 아, 바텍은 정말 이거 대단해. 그 아무리 봐도 이 교수 네. 동생이 대단해. 근데 이 교수 동생 네. 주식 있어?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느낌- 없어요. 우리 사주 이런 것도 없어.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아, 지금 그리고 또 뭐라도 받은 거 없대? 없으면 야근만 해요. 또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네. 시장에서 네. 성장형 섹터에 대한 쪽이 다시 살아나는 형태. 네, 네, 오늘 네. 같은 경우 한미약품이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성장형 섹터에 대한 흐름이 대형주 쪽은 배당주가 좋을 거고 당분간은 이 성장형 섹터에 대한 흐름이 또 계속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FOMC가 이제 없잖아. 11월 달에. 네. 성장형 섹터 달리는 거지 그냥. 그렇죠. 달려라. 네. 달려라. 달려라. 하니. 네. 하니. 이러면서 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쪽은 나쁘지 않다. 네. 성장형 섹터가 일단 살아나는 게 반갑다. 왜냐면 네. 수익 내는 게 더 편하니까 대형주 대도 않는 거고 들어가갖고 네. 몇 프로 먹자고 지질이 공상 떨면은 그 손실은 마이너스 7% 봐야 되고 수익 네. 나는 것도 플러스 7% 보이는 건데 네. 또 못 들어가지. 그렇죠. 예. 저는 시장이 상당히 어지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세요. 특히 이제 하여튼 아직 요번에 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고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번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금요일 맞죠? 네. 그래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실망스러울지 아니면 쇼크가 나올지 서프라이즈가 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환율 효과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거는 아닌 게 아니 좋게 나와도 그렇고 안 좋게 나와도 환율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삼성전자는 언더스탠딩 되는데 현대차는 이익 기여도가 내수가 70%란 말이에요. 아니 내 말은 그래도 환율이 없는 것보다 실적이 나았을 거 아니야. 나아지겠죠. 네,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대로 이 교수나 지난주에 김성 과장 얘기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단 쪽에도 내리면 정말 실망스러운데 문제는 그렇게 나건 실망이 나건 서프라이즈 나건 실적이 나건 상관없이 지금 오늘의 환율을 보자는 거죠. 오늘의 환율. 오늘은 올랐. 오늘 좀 올랐으나 올랐어요. 오늘 좀 조금 7, 8원이 올랐어도 추세가 보면 1190원, 1200원을 뚫을 기세였던 예. 9월과는 다르다는 거지. 다르죠. 그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지.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실적도 반감이고 모든 거에 수출 관련주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았건 나빴건 간에 환율의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토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4분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실적 효과가 있더라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작동의 환경이 나서 흔히 얘기해서 수출 관련 대형주란 것들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 내 얘기는 그거지. 네네. 현대차가 좋아진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네. 그렇다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럼 반대로 환율이 내려간다. 즉 원화가 강세돼서 좋아지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뚜렷하다고요. 네네.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 원자재 수입이 높은 민중이라든가 달러 대출이 많은 거거든요. 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전력이라든가 네. 나머지는 이제 화학종, 정유화, 네. 그리고 해운, 항공 이런 것들인데 그 불행하게도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안 좋잖아. 네. 그러니까 원재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것들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제외하고 조선 철강, 해운 이런 쪽은 지금 나라에서 높은 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좀비 기업들 퇴출하고 구조조정 하라는 거잖아. 네. 거기다 속도전을 내라는 거잖아. 네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아무리 환율의 효과 때문에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좋아질 게 있겠냐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다시 원달러이 올라가면 또 딱 개꼬락지 되는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와중에서 그런 소위 대형주들 물론 환율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어딘가 있겠죠. 대형주들이. 그렇지만 대형주군들이 별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수랑 상관없이 여전히 저도 결론은 똑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떼거지를 갈지 조금씩만 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도 여튼 아주 많은 것이 갈지 조그마한 것들이 갈지 모르겠지만 성장주를 해야겠다. 성장주를 하는 것이 저도 기본적으로 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것들이 정말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뭐같이 그냥 떼거지를 확 가면 좋은데 그런 장이 올지 안 올지 특히 이런 것들이 결국 화장품이 될 건 1월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있었던 소위 코스닥 장세 같은 되기는 쉽지 않으나 그건 뭐 거의 뭐 7, 8년 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 패턴, 성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다. 상대적 조금. 그 정도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성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이슈는 어떤 거 좀 관심 있어요? 이슈요? 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에 대한 쪽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미국 갔다 와서 성과물이 없어. 이 사람 지금 우리 방송은 지금 그만두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거 지금 몰라요? 사회적 이슈? 네. 지금 우리 그 팟캐스트도 팟캐스트 규제 얘기가 있는데 잘리려고. 진짜요? 진짜 몰라? 몰라요. 이 사람이 요즘은 세상을 담지고 요즘 네. 너무 주식 연구만 하시는 거 아니야? 등지고 살아 세상을.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들으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까지 건드리지 않겠으나 우리 초에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 법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에 해당은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협회 만들었으면 그거 담당하는 거. 나중 뭐 입법 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걸리는 것이 정당 있죠. 네네. 정당이라는데 못 하고요. 네. 그 언론사 있죠. 네. 못 하죠. 그러면 우리가 좋아지는 우리가 순위가 훅 올라갔지. 그런 것들 다 빠지면. 진짜로. 근데 팟캐스트 인구가 없어지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만 보면 모수단이 없어지지.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팟캐스트 1위부터 100위에 대부분은 좌파지. 그런 얘기 진짜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따라갔던 기업들 중에 뭔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TPP도 별 볼 일 없었죠. 뭐 내용 거 없었죠. TPP도 갑자기 생겼나? 환태평. TPP. 그다음에 쏘리. 레이다도 완전히 그건 찐빠 먹었죠. 그리고 심지어 레이다 정상회담 그 결과물 내놓는 브리핑 자리에서 뜬금없이 의제도 없었던 이 환율 조작권 문제 들고 나왔죠 미국에서. 그거는 걔네들이 빨갱이라 봐야지. 어떻게 높은 분한테 그런 주제 준비도 안 된 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찐빠를 먹였는데 보게 되면은 그러면 같이 갔던 애들 중에서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뭐 결과물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 실망했다. 없어서 되게 실망했어. 아쉽고. 난 뭐냐면 물론 그런 관련된 중에서 뭐 한미약품도 그럴 거고 코롱생명도 그럴 거고 하여튼 그런 거 좀 몇 개 많이 갔잖아요. 주가 올라간 건 있어. 주가만 올라갔지 없어. 근데 정말 더 의외가 있는 거는 이번에 제일 많이 간 분야가 그러라 했잖아. IT 및 정보 보안인데 보안 정보는 올라간 것도 없고 얘기도 없네. 그러니까 얘기가 이것들이 가서 내가 보기에 자기네끼리 침묵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안업체들 졸라 많이 갔어요, 진짜요. 이렇게 말한 대로 파수닷컴도 가고, 자기가 맨날 얘기해도 SK 있죠. 그 회사도 가고, 보안업체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근데 얘기 없네. 그러니까. 주가도 안 올라, 그 애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그나마 좀 바이오 제약이 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상하고, 그다음에 그쪽은 아예 얘기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할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내용이 조금 신경 쓰인다라는 정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체크할 만한 이슈 있나요? 일단 그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했던 거 리뷰는 조금 이따 해보겠고요. 저는 크게 관심 있는 거 요즘 글로벌하게 이슈 있는 거 한 두세 가지 잠깐 얘기해볼까요? 글로벌 이슈 보면 크게 봐서는 요즘 미국이나 그 유럽이라는 데서 이슈는 단연코 이거죠. 저희 이제 방송하는 시점
녹음 올라가면 오늘 화요일날 저녁 때 전 밤에 올라가면 이슈가요. 지금 시진핑의 영국 방문. 시진핑이 이게 이제 글로벌 이슈입니다. 시진핑이 영국 시진핑 영국에서 이게 그거 원전 줬잖아. 통 크게 아주. 국빈이거든. 국빈. 역시 다르더만. 국빈 방문이거든요. 영국한테 몇조 원? 몇십 조짜리 원전 수주공사 줬던데. 이제 뭐 같이 하자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고 거기 보면 엄청난 규모의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하고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최상위 단계로 가자는 거거든요. 미국 찐빠의 기기. 모르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보면 이게 국빈 방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셨을 때 여왕이랑 오찬하고 뭐 이런 거 티 타임 갖고 이제 회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달라져요 뭐가?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뭐 맨날 하면 뭐 사인해 주나? 사열하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차 타는 거 이런 건 있을지 모르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돼. 영국 국빈 방문이 이 정도여야 된다. 찰스 황태자를 또 따로 만나나요? 따로 만나. 그게 있어 진짜로. 황태자지 여왕이 있는데 뭐. 모르지. 뭐 완전히 사도세자하고 똑같이 뭐 끝까지 왕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 아저씨가 말을 악담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고 식료까지 세우셨으니 이제 그만두실 때도 되셨나? 네, 그러니까 황태자도 이제 그만둬야지. 너무 오래 해서 황태자를. 그런가? 황태자 보고 짜증냈나? 사도 보면 아마 충격 먹을 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국빈 방문의 기준. 그러니까 국빈 방문의 기준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찰스 황태자 따로 만나는 게 있어요. 네네. 당연히 이제 지금 수상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어가네. 뭐예요? 수상의 별장을 또 바꾸네. 수상 별장. 근데 이것도 처음 들었어. 왜냐면 가끔 이제 미국에 방문하면 미국의 대통령 별장 가서 맨날 나오는 데 있잖아. 그 마차 타고 트랙터 그리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렇지. 네. 골프를 안 했다 그때? 그러니까요. 골프를 안 했어요? 그때 몰랐어? 왜 라운딩을 왜 안 했어? 그때 왜 하는지 알아? 왜요? 그 사실관계 틀리면 제가 소리하겠는데 그 당시에 골프 카트만 타고요. 골프는 안 하셨어. 뭐야 카트 왜냐면 그때가 골프 금지령이야 우리나라?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대신 골프 했잖아. 이번에 프레지던트컵 때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안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두 전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같이 했잖아. 그랬어요? 진짜 몰라? 이명박 대통령도 또 갔어 거기에? 전 대통령도? 운전 누가 했는지 궁금해. 카트 누가 몰았어? 재영이가 몰았겠지 뭐 이재용 부회장이. 카트를 몰아야지. 자기 요새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던 사람이 요즘 그렇게 바꿔. 요즘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 진짜로. 프레지던트컵 때 그 전날 하는 거 있잖아. 하는데 왜 보면 두 전임 대통령 하시고 거기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 나중에 같이 했지. 정말 궁금한 거는 그래서 카트를 누가 운전하는지 궁금한데 무슨 얘기다 거기서 나왔어. 그래서 국빈 방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같이 영국부터 중국까지 가는 앞으로 뭐 원자력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철도 건설 그런 사업 있잖아요. 1대1로에 정말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자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1대1로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 공동 개발. 이게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지역 공동 개발.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영국에 상당히 그동안에 영향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는 영국 아니면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영향력. 플러스 요즘 보면 제일 중국이 돈을 투자하는 나라가 또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충돌. 이게 뭐냐면 군비 경쟁이 핫 이슈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권인데요. 근데 그건 정말 남중에 인공섬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하고 거기에 하고 봉쇄하니 어쩌니 그럼 봉쇄하면은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해서 석유를 이송하냐 이런 얘기, 진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보수적 입장에 보면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10대 1밖에 안 되나 그래요. 군비 지출하는 거가 국방비 10분의 미국에 비해서? 네, 10분의 1가 20분의 1인데 지금 보면 거의 10수년째 더블 디짓. 그러니까 10% 이상 매년 국방비를 증액한 게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단자릿수로 증액했다네. 그래갖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2020년에 되면 1대 7로 좁아진대. 그래도 1대 7이야. 그래도 1대 7이구만 뭘. 그런데 그게 보면 중국이 여러 번 했죠. 항공 우주 사업에는 엄청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무인기에 대해서 놀라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로켓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KFX 사업 35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미국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은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지만 그 FX35가 거기도 그 돈 먹는 하마라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거기도 우리나라 호구짓 했잖아 가서. 아니 어찌되었건 간에 그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좀 그 못 믿으시는 보면 네이버 치면 안 나오고요. 구글에 들어가서요. FX35 그걸 그냥 치면 잘 안 나오니 뉴스로 그 탭을 찍으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논쟁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물 먹는 우리나라 보면 이제 돈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인데 네. 돈 먹는 하마란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최고의 어떤 군비 관련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항상 얘기하는 거가 보잉, 뭐 보잉 뭐 민간 항공권에 다니까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이번에 이번에 FX35 그건 이제 메인 계약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교수님 이제 알잖아요. 이번에 문제되는 그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서너 개의 레이더를 뭐 어떻게 갖고 한 번에 찾아갖고 이번에 핵심 기술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그거 뭔지 모르지만 레이더. 그 레이더 그걸 개발한 바로 노스만 그루만 노스럽 그루만 NOC라는 거 그거가 지금 거의 최고가 내지는 최고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군비 경쟁에 대한 이슈. 그래서 그거 이제 큰 건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기적 특성 보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이하잖아요. 이제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0월 16일설, 15월 15일설 뭐 며칠설 하다가 결국은 오중전에 오중전에가 바로 다음 주부터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오중전에가 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중전에서 이번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보시고 주식 관심 있으신 보면 이제 조만간 오중전에 관련주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리면 오중전에는 결국은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교수 알 거예요. 샤오캉이란 말 아시죠? 샤오캉 전 인민을 부자로 전 민은을 이제 부자로 만들어주자. 뭐 쉽게 얘기하면 중산층 늘리자 뭐 이런 거지 뭐. 그런데 그 샤오캉이라는 게 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왜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얘기인가 뭔가 있어요. 중국의 고전에서 나온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2021이 샤오캉 사회거대 달성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2021년은 왜 중요하냐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2021년에 샤오캉을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작을 소자에다가 강자가 이게 무슨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강자야 하여튼요. 우리가 한자 약하잖아. 올라와서 뭐 김사월이잖아요. 그렇죠. 소강사인데 이거를 2021년에 등소평이 얘기했거든요. 등소평이? 근데 등소평이 얘기한 거예요. 등소평이나 모택동이 얘기했다는 건 중국에서 그냥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임자들도 다 2021년에 샤오캉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됐는데 그 보면 그 첫 번째 얘기가는 뭐냐면 그건 제가 아는데 온 그 온화로 오자 이런 거 오가 있고 온 뭔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온고지신. 온포. 포식할 때 있다 포자 있죠 포자. 몰라요. 우리가 올 때 지금 여기서부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먹었다 할 때 포식단가 잘 먹었다 포식했다. 그 포자인지 온포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인민에. 그러니까 먹고 잘만 하면 살 때 있으면 기초 단계인데 그건 이미 드러난 게 1단계고 두 번째가 소강. 샤오캉 시대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토피아죠. 대동 단계 할 때 대동 있죠. 누구나 정말 완벽하게 사는 거. 근데 그건 아직 모르는 얘기고 2021년에 샤오캉 실현이 등소평의 지시였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소득 확대,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 그리고 산업구조 개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장 많이 뛰어드는 거가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10개의 핵심 산업이 있어요. 중국에서 중심하는 것이.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이 우리랑 겹친다는데 또 여기가 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고급 디지털 제어, IT 뭐 이런 거 융합된 거. 거기 이제 로봇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들어가고요. 항공 우주 설비. 에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여기가 역시 이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우주 설비, 탐측 기술, 원격 참지 이런 거 들어갔고요. 전력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지방에 가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바이오 의학.
그러면서 인민의 보건, 복지 이런 거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일단 그 중국 시장에서부터 좀 관심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이번에 요걸 지나가면서 그 AI 이제 그 출범 시켰잖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제 그 펀딩은 다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이런 거가 아직 안 나는데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이랑 결국 영국이랑 손잡으면서 아우르면서 유럽을 아우르져가면서 이제 1대1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얘기. 그리고 뭐 그 우리랑 상관없는 경제학자들의 많은 그냥 투자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이 교수 그 경제 성장이 6.9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또 하나가 한 거가 2010년에 얘기한 거가 그러면서 등소평이 한 거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2010년 등소평 아니라 그 전 나온 건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 이거는 시진핑 때 얘기한 건데요. 2010에서 2020년까지 딱 GDP를 2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6.9가 나왔잖아요, 어제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약간은 그 숨고르기가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6.5% 성장률이 나와야지 당초 목표를 가는 거예요. 6.5%가 마지노선이겠고. 그러니까 6.5가 6.5 계속해야지 2010년 곱하기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가 마지노라고. 그렇죠. 6.5가 마지노가 되겠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빠질 데가 없네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시진핑이 딱 들어서 갖고 내가 그 목표를 못 맞추는 총리가 돼봐, 주석이 돼봐. 샤오캉에 대한 거부는 그거는 반역 중에 반역. 인민에 대한 반역이지. 인민은 반역이야.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이제 믿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발표되는 거는 6.5가 마지노선으로 6.5가 연평균 6.5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그래야지 당초 얘기했던 샤오캉이 실현되는 그런 관점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이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얘기 나온 대로 말이 나온 김에 전기차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상황.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가 뽑아낸 이유가 뭐냐면 이슈가 겹쳤는데 LG화학이 지난번 금요일 날 IR을 했잖아요.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IR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도 그 전기차는 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설비 숫자를 확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 갔고 그다음에 그 IR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사는 사람보다 렌트하는 사람이 더 많다, 리스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90%가 넘어 97%인가가 렌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너무 업데이트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마자 2년 있으면은 똥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굳이 소유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2년 지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전기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자제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2년 지나면 배터리가 엄청 좋은 게 나오는데 우리 지난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그 얼마 못 갔잖아요. 그 뭐야 볼트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얼마 못 갔는데 지금 2년 지나니까 전기차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400km 간다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뭐 75km밖에 못 가고 막 이랬었는데 하루 충전하고 다시 이거밖에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잠실에서 인천공항 못 갔다 온다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소유를 안 하는데 전기차의 발달, 2차 전지에 대한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발전 속도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문제가 뭐냐면 장비주들이 예전에는 2차 전지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 장비 교체 주기가 5년이었는데 이게 2, 3년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쪽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이 먹혔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이제 전기차가 올랐던 거는 뭐냐면 현대에서 어저께 그 준중형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프리우스급 보시면 됩니다. 맞죠? 프리우스급으로 이제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먹혀들었다라고 좀 보여줘요. 그게 시장에서 좀 많이 먹혀들었다라고 보여줘서 오늘 올라갔다가 또 차익실현 물량 맞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용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SDI가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쪽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건 아니야. 전기차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접근하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의 문제죠. 나는 그래서 제가 2년 연속으로 하반기에 연말에 그 다음에 하반기 닭꽃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재작년 말했는데 작년에 박살났고요. 작년에 이제 얘기하고 올해 또 박살났잖아요. 근데 은근히 그런 거 있다.
요즘 올랐잖아요. 그래서 슬쩍 말을 꺼내보려고 요즘 반등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네. 아직도 작년 가격이 안 왔어. 그게 14만 원인가. 네, 그러니까요. 그죠? 맞죠? 거기서 아예 작살이 났어 한번. 그래서 아직도 제가 작년 말했던 연말 가격, 연말 11월쯤에 말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가격도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나는. 근데 하여튼 여전히 저는 똑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앞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다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기존 전기식 자동차, 그러니까 기계식 자동차랑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글을 쓰시나 안드로이드를 쓰시나 뭐 애플 이런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잖아요. OS를 쓰시는데요. 안드로이드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끔 OS가 업데이트하면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배터리가 5% 10%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죠. 네. 딱 그런 개념이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슬라에서 오토 파일럿 시스템을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했잖아요. 그게 뭐야? 아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이 아저씨 세상을 등지고 살아. 테슬라 오토 파일럿 시스템 왜 몰라요? 제가 다 네. 그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못 봤어요. 안 보여 나는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기존의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2014년 여름 이후에 테슬라 모델 S를 구입한 사람한테는 테슬라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OS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요. 소프트웨어가 7.0인가 뭐 새로운 네. 시스템인데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 근데 업그레이드 할 때 물어보죠.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2,500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2,500달러를 받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바로 자율주행차가 됐어. 그거 몰라? 그게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래서 2,500. 그 영상 봤어요. 네, 2,500불이에요. 그게? 네, 2,500불인데. 그래서 뭐 누가 나와갖고 뭐 손대니까 그대로 손대는 대로 또 갔다가 손 딱 대면 그대로 자율주행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수랑 근데 같이 테슬라 그게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다고 그게 되나? 원래부터 그걸 감안하고서 카메라나 센서를 다 설치해놨나? 그러니까 그래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전부 되는 게 아니라 2014년 여름 이후에 7월 이후 출고가 된 건 이미 카메라도 많이 달아놨고 울트라소닉이 뭐야? 초음파? 초음파라 그래? 네, 초음파로 레이더 같은 거 있잖아. 네. 레이더 같은 거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초음파. 울트라소닉이야. 네. 카메라도 중요하겠지만 이 초음파 센서 만드는 쪽이 좋겠고. 그거 끝까지 들어봐. 근데 이미 깔아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런데 $2,500 내야 돼. 근데 $2,500 되면 이제 근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 물론 이제 베타고요. 아직까지 미국이랑 USA랑 캐나다만 먼저 오픈했어. 아니, 딴 지역은 오픈 안 했거든요. 내려놓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손은 안 대고 있죠. 손은 안 대고 뭐 가는 거 지금도 돼 있는 거 많아요. 테스트한 거 많은데 이번에 특징은 버튼 하나로 차선을 바꾸네. 버튼만 누르면 차선을 바꾸죠, 얘가. 버튼만 차선 바꾸는 게 모르게 어렵다고. 여태까지 처음이래요. 그래요? 네, 이게 어려운가 보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버튼만 누르면 얘가 알아서 차선 바꾸고 뭐 당연히 뭐 천천히 뭐 하는 건 다 하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거가 이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이렇게 타보신 분은 사보신 분은 아는데요. 테슬라도 똑같은 기계적 장치에서 더 갈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똑같은 물론 아주 천는데 그래서 기름 절약하는 거 이제 아까 그 얘기거든요. 배터리도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런 건 이제 계속하는 거고 이제 앨런 머스크는 이번에 이게 한 거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3년 후에 선보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돈 안 받겠다 그랬어. 네. 이번에 $2,500 한번 구입하면은 그 패키지를 구입하면 대박인데. 네, 그래서 전부 울트라소닉이 초음파 맞아요? 초음파 맞아요. 네, 울트라소닉 센서 이미 장착해놨고 그래서 2014년 여름 이후 나온 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지금 안 되면 VPN으로 어떻게 해갖고 다운받으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이 말들 많이 해놨던 자율주행차를 한 번에 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핸들을 10초 이상 안 잡고 있으면 경고가 나와. 핸들 좀 잡으세요. 혹시 모르니 베타 버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련된 센서를 그래서 제가 딱 본 순간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인가 방송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자기가 출장 첫날 간다고 했죠. 네. 목요일 날 했나? 네,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 날 나오는 거야.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야.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런 거 많이 해야 되지 않니? 이 현대자동차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카메라잖아. 현대자동차 카메라 모듈이 제일 많은 게 뭐니? MC넥스잖아. MC넥스. MC넥스 모드라고 요새요.
MCX 요즘에 올라.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거 나오면서부터 오르네. 자율주행 자동차.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이 수준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테슬라를. 왜냐하면 수많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애들이 테슬라 대비 2년에서 2.5년 뒤졌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행은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김성 과장이 우리 킴증권 와서 얘기할 때 보면 자율주행차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거든요. 네. 3.5단계예요, 지금 얘가. 네네. 그러니까 구글도 3.2, 3.3, 뭐, 그 정도 단계가 있는데, 구글도 아직 이게 그건 안 되는 게 많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보면, 현대자동차 뭐냐면, 이번에 ADAS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차선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이번에 그런 비슷한 수준의 단계를, 좋은 차 뭐죠? 현대자동차. 에쿠스 아래 거. 아래 거 제네시스. 제네시스 버전인가 에쿠스 버전이 이번에 처음 장착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야, 그럼 제네시스 잘 팔리겠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번에 또 완전히 뭐 좋은 거 나온다던데. 그래서 요번에 제가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네네. 그래갖고 요는 자율주행 수준까지는 아니다.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거를 그래서 ADS를 상당히 강한 거가 나온다거든요. 그게 카메라 될지 난 레이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울트라소닉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 그 얘기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MCNX에 했다는 그래서 MCNX가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모듈 다 오르잖아요. 네네. 카메라 모듈 오르고 파트너도 모듈 쪽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 올라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에서 나머지도 올라가는 건 솔직히 삼성페이에 대해서 신한금융인 건 신한 어디서 또 졸라 빨았잖아요. 뭐 좋다 그래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그보다는 MCNX 쪽이. 근데 이제 그건 있죠. 테슬라가 보기에는 에이씨 현대차 3년 뒤진 거야. 3년. 3년 이상도 뒤졌지. 현대차는 10년 뒤졌나? 폴쉐가 2년에서 2.5년 뒤졌다고 인정했어요. 폭스바겐이. 네. 폴쉐가 폭스바겐.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뜬금없이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제약업종. 왜냐면 오늘 한미약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셀트리온이 어저께 올랐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올릴 때마다 또 그나마 그래도 시장 뒤지지 않고 살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셀트리온이 오르고 한미약품이 올랐다는 의미는 뭐냐면 되게 의미가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 중에서도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 디오와 바텍의 신고가. 특히 디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제 워낙 대표에 대한 윤리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도마에 오르니까 뭐 횡령부터 시작해서 오스템이? 예. 왜 그렇게 됐어?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 종목에 비해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게 임플란트야? 예. 내가 말하는 임플란트? 아니 그거는 디오. 아니 내가 가끔 치과 의사들이 많이 샀다는 거. 요새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얘는. 디오가 오르고? 네, 디오는 신고가고. 디오 같은 경우는 디오나비. 자기 아들이래. 네. 아들이 벌써 일하는 건 아니에요. 동생이 바텍은 치과 치료해서 이거 엑스레이 찍는 거라는? 예. 그 치과 의자에 누워있으면 보이는 게 바텍 아니야? 바텍이죠. 맞죠? 네네. 그래서 이 디오나비 물론 이제 오늘 디오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거든요. 디오도 엄청 오르긴 했는데 한 3주 전인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 친구랑 같이. 디오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고가거든요. 이것도 임플란트? 네, 근데 얘를 봐야 될 거다. 왜냐면은 얘가 아직 중국 쪽에 진출을 안 했는데 중국 진출한다고 그랬거든. 이게 중국에 진출이 되게 되면 중국은 의사의 숙련도가 낮잖아요. 의사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임플란트 할 때 상당히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천공이 돼요. 문제 사고가 나요. 자기가 얘기한 것 때문에 몇 미리 찌르는 거 자동해준다 이거야? 디오나비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를 해결해주고 의사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품질의 임플란트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디오의 신고가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사람들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말 나온 게 아까 그래서 MC넥스는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나오다가 6개월 동안도 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슬쩍 올라갈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더라도 성장형 섹터 부활이니까. 성장형 섹터 부활이니까. CJ 프레스웨이가 성장은 아니지, 솔직히. 저기 중국이랑 엮으면되지. 그렇죠. 그런데다가 아무리 봐더라도 진짜 정말도 많이 가거든요. 요리하는 사람은 계속 없고, 요리하는 사람은 계속 없고,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봐도 먹방의 최후 단계는 이거 아니냐. 식당에, 정말 텔레비에 많이 나온 사람들, 요리사리 온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하여튼 이게
백선생 간장도 만들고 백선생 고추장 만들고 백선생 참기름 만들고 이런 거 만들면은 CJ랑 같이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CJ 프레시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게 보면 꾸준하게 외국인 형들이 사갔고요. 지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네. 그래서 CJ 프레시가 좀 싸다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섹시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 그렇죠. 주식이요. 섹시하진 않죠. 네, 섹시하지 않으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군사 관련주, 방위산업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느냐는 생각 갖고 있죠. 방산주? 방산주.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동북아의 그런 네.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국방비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저는요. 우리는 그 선물 줬잖아, 선물. 어떤 거요? 그거 뭐 땅콩 3개 뭐 이런 거. 그게 뭐야? 추석 때 그게 무슨 선물 세트. 이 아저씨 방송 같이 못하겠어. 나 누구 잡히 우리 난 이런 뜻이랑 아무 상관없어. 나 좀 어이가 없네. 7개. 네. 3개는 심했다. 네네. 7개. 근데 이게 왜냐하면 어찌됐건 보잉이라든가 그 맥도날드 저기 뭐야 항공사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련된 조금 뭐 동체가 됐건 뭐가 됐건 부품이 됐건 그런 쪽에 대해서 먹고 살게 많죠. 물론 특히 이제 저는 관심 있는 거가 포스텍 이런 것도 말했다가 욕이나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이 교수한테 형님 어떻게 포스텍 같은 거 얘기하냐고. 근데 포스텍 어떻게 됐어? 별로 재미없던데? 쭉 올랐다 내렸네 그래도. 네. 좀 훅 올랐었네. 그때 훅 올랐던 날 방송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 전이지 이 사람아. 따지지 마.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전 솔직히 포스텍 이런 거보다도 한국 항공우주랑 아스트 있잖아요. 예. 이게 얼핏 보면 잘 보세요. 항공우주가 KFX-35 아니다 그래갖고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말이에요. 한국 항공우주 있잖아요.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은 계속 싸네. 최근에 계속 싸요. 여기 보면 그 빠지면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한 30% 빠졌어요.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은근히 훅 빠졌거든요. 이게 큰 무슨 상관이냐? 갖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 또 하나 있던데 i3 시스템즈라고. 그래도 그것도 계열사요? 아니 관련된 거야? 네, 뭐 하여튼 국방 관련주로 분류돼 있고 LIG 넥스원 상장했고 또 동체 만드는 애 중에서 하이즈 항공이라고 있거든요. 하이즈 항공도 지금 비상장인데 걔도 지금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국방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네. 같이 형제들 들어오면 좋죠. 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섹터를 형성해버리게 되면 혼자 있는 거나 난 거 아니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산 배분해야 되잖아. 그 비중 그 패시브 애들은 그럼 LIG를 사겠네. 그 비중만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LIG를 사야겠네. 사야죠. 그러니까 들어왔겠지 장외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들은 들어가야 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기본 물량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인다. 특히 이제 거기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국방에 대한 투자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주 또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그 지상군의 감축이거든요. 네. 지상 감축을 그렇다고 해서 국방비를 주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첨단 방위비나 이런 데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게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좀 욕먹을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보면 노스럽 그룹만에서 수십 년 동안 6,500억 달러인가 해갖고 투자해서 만드는 우리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레이더를 우리나라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따먹는 놈 있을 거 아닙니까? 따먹는 놈들. 따먹는 놈은 있겠죠. 그게 상장회사 중에 있지 않겠어요? 그 상장회사 중에서 있으려나? 누구겠어요? 카이. 아니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할 수 있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외주를 주겠죠. 이게 같이 참여하겠죠. 프로젝트 해야겠죠. 그래서 로켓 하면 누구야? 로켓 하면은 LIG 넥스원이죠. 저는 그래서 LIG 넥스원이 뭐 일부에서 벌써 12만 원 우표 주가 내기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교보증권이랑 또 하나가 12만 원 제시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만 원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 그래서 물론 이제 급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LIG 넥스원. 그리고 일단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랑 아스트는 제가 아는 한은 보잉이나 이런 데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FX-35 때문에 너무 떨어지는 거는 뭐 국내로서는 짜증나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때요? 오늘 둘이 하니까 좀 그러나요? 네, 좀 짧은데
어쨌든 간에 뭐 한 명이 더 있어야 돼, 역시. 그러니까. 하면은 재미가 네. 없어. 네. 이쪽 내용도 왠지 좀 부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도 한 40분밖에 안 되고. 네. 그럼 간단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